3D 프린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은 3D 프린터를 구매하시기 전에 요 몇 가지는 좀 알고 유의하셔야 될 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3D 프린터 하면 그냥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3D 프린터는 그 여러 가지 2D 프린터하고 다른 구조적인 측면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출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2D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에도 워드 파일이든 아래 한글 파일이든 파일이 있어야지 문서로 출력이 되는 것처럼 이 3D 프린터도 3D 파일이 있어야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D 파일이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은 3D 파일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스캐너, 이렇게 역설계라고 하는데요. 스캐너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스캐닝해서 3D 파일로 변환해서 만드시거나 이런 중간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출력 장치를 통해서 어떤 출력물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일반인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입력의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부분들은 조금 숙지하셔야 되거나 좀 배우셔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가장 쉽게 3D 파일을 프로그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요즘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분들은 조금만 둘러보시면 그런 쉬운 프로그램들을 익히실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D 프린터는 아무래도 2D 프린터하고 틀리게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X축이라고 하고요, 세로를 Y축이라고 하고 높이를 Z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축과 Y축과 Z축의 그 축의 값으로 정확하게 어떤 조형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뭐 적외선이나 아니면 레이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 이제 3D 프린터의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가장 이제 일반 유저나 소비자분들이 가격이나 아니면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성이나 봤을 때 약간 한 층 한 층 적층하는 방식의 3D 프린터를 가장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작업 환경에 따라서 출력 퀄리티가 조금씩 틀려질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출력 퀄리티가 이렇게 좀 안 좋지? 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그 X, Y, Z 값에 관계된 여러 가지의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매개 변수를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퀄리티는 조금씩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는 방송이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는 3D 프린터 부분이 뚝딱하면 나오는 마술상자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간적으로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들은 먼저 알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소재들은 어떤 소재들이 있느냐인데요. 우리가 2D 프린터는 카트리지를 통해서 잉크를 뿌리는 방식이고요. 이 3D 프린터는 어떤 이게 소재를 녹여서 아니면은 그거를 굳혀서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3D 프린터에서 그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재들은 뭐 ABS라는 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전분이 첨가된 뭐 친환경에 좀 가까운 PLA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나일론 소재라든가 그리고 뭐 그 수용성 이제 수지 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에서 많이 접하시죠. 그런 그 뭐 금속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약간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치과에서 치기공예에서 뭐 어떤 3D 프린터로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었다. 어떤 인간의 그 장기, 인공 장기를 3D 프린터로 이제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뭐 신발을 형상을 3D 프린터로 만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조금은 더 특수한 소재들을 써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인체에 들어가는 소재여야 되고 아니면 좀 그 표면이 굉장히 강도가 강한 금속 성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소재는 소비자분들께서는 ABS라는 소재와 PLA라는 소재와 이런 소재들을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ABS 소재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전에 쓰여지는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숙한 소재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거를 내가 만들고 싶을 때 어떤 소재를 써야 되는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소재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3D 프린터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했을 때 그러면 이때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3D 프린터를 만약에 제가 가정에서 살 때는 난 이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3D 프린터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그 고민을 조금은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께서 나는 이 정도 출력의 퀄리티는 있어야 돼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가격대와 거기에 맞는 그 3D 프린터의 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가장 적합한 게 뭔지를 고민하셔서 선택하시고 구매로 이어지셔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용자께서 원하시는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데 구매하시게 되는 그 3D 프린터는 그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하는 프린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사실은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매하시기 전에 주의를 좀 하셔서 세심하게 이제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어찌됐든 이 3D 프린터는 출력 장치입니다. 단순히 출력 장치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는 사용자들께서 얼마나 편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발자 같은 분들이 사용하게끔 된 3D 프린터라면 일반 유저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은 너무 거기에 시간이나 노력을 너무 많이 쏟아부으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력이 목적이지 사실은 그걸 연구하시려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3D 프린터가 가장 유저 인터페이스도 간결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업그레이드 되는 기능들은 어떻게 간편하게 펌웨어로 기능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목의 설정값들은 어떻게 간편하게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 그 각 3D 프린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3D 프린터를 일반인들 사용자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몇 가지를 이 부분은 좀 알고 구매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디 3D 프린터가 신사업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그 창의력 도와주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매하시기 전에 몇 가지는 꼭 짚어보시고 구매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